it's great to see you. Thank you for watching this lecture on CPR and AED. My name is Scott. I'm a certified paramedic with 7 years of experience. Throughout my time at this position, I've had to use the CPR and AED machine many times. And today,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he proper techniques that I have learned so that hopefully you are better prepared in the event someone requires your assistance. Thank you. 네, 먼저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먼저 가까이 가서 환자를 깨워봅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Are you okay? Can you hear me? 깨워봤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쭉 늘어진 상태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119 신고를 해야 돼요. 119 신고할 때는 전화번호 몇 번이죠? 바로 119입니다. 그리고 119 신고할 때는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위치,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아주 좋은 기계를 하나 가져와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요. 바로 뭘까요? AED죠. AED 기계를 가져와 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해야 돼요. AED 기계 좀 가져와 주세요. Oh, thank you. You are hero. 자, 이제 의식이 없이 쓰러진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호흡이 있으면 CPR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호흡이 없으면 즉시 CPR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호흡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러진 환자 곁에 가서 45도 각도에서 얼굴과 목, 가슴을 10초간 관찰합니다. 10초간 관찰을 했을 때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호흡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즉시 CPR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있었어요 처음에. 아직 리듬을 안 붙여가지고 붙이고 셀프 있는데.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자, 이제 CPR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CPR 실시할 때 손바닥의 어느 부분으로 누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바닥을 앞으로 한번 펴보세요. 자, 쫙 뻗었을 때 팔의 일직선상에 있는 손바닥의 이 부분이 바로 압박 지점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어느 부분을 압박해야 할까요? 바로 명치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손가락 두 마디 위, 자, 환자의 명치에서 손가락 두 마디 위, 바로 이 부분이 컴프레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손바닥의 손꿈치,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덮고 꽉지를 끼고, 그리고 꽉지를 낀 손을 위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팔을 쫙 펴시고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박하실 때는 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압박 깊이는 5에서 6cm 정도가 가장 적절한 깊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CPR을 하는 정확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정확한 위치에 손 모양을 놓고, 그리고 환자에게 한 5에서 10cm 정도 떨어지세요. 환자에게 5에서 10cm 정도 떨어져가지고 무릎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꽉지를 껴주시고 꽉지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누를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팔을 쫙 펴니다. 팔을 일직선으로 쫙 펴고 발 뒤꿈치에서 엉덩이를 떼어주셔야 내 체중을 가장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을 이용해서 팔로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체중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때 팔을 굽히거나 또는 환자에게 이렇게 압박을 할 때마다 손을 떼시면은 처음에 정했던 정확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른 만큼 다시 떼주되 이 손바닥 표면은 환자의 피부에 닿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압박 지점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요? 쉽죠?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Follow me. 자, 이것이 바로 AD 머신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자, 이 AD 머신에서 나오는 전기 충격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전기의 전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할 때는 꼭 떨어지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쓰러진 환자에게 CPR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AD 머신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CPR을 실시하고 있는 도중에 AD 머신을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머신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버튼 2개랑 패드가 2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계를 켤 때 누르는 버튼 뭐죠? 전원 버튼이죠. 전원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그리고 커넥터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 커넥터를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패드를 그림과 같이 색깔에 주의하여 밀착되게 붙여주십시오. 패드를 붙여달래요. 붙일 때 땀이나 물기가 있다면 수건으로 꼭 닦아주세요. 자, 패드를 보시면 패드가 2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패드는 자, 여기 보시면 우측 클레비컬 아래쪽에 붙여주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패드를 떼서 우측 클레비컬 아래쪽에 이렇게 밀착되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드는 좌측 미드 엑실러리 그리고 체스트 아래쪽에 붙여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미드 엑실러리 체스트 아래쪽에 자, 이렇게 붙이든 이렇게 붙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 패드가 붙고 나면 여기서 Analysis 진행될 거예요.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분석 중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모두 떨어주셔야 돼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는 멘트가 나오면 환자 분석이 끝난 거거든요. 가슴 압박 실시합니다. 지금도 가슴 압박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기 충격 빨간색 버튼이 깜빡일 때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떨어진 걸 확인을 하고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 충격이 전달이 됐죠. 환자에게 접촉해 그러고 나서 바로 즉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면 됩니다. 자, 2분간 가슴 압박을 실시하게 됩니다. 2분이 지나면 다시 분석이 진행되고 전기 충격을 줄지 주지 않을지 멘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AD 기계에서 나오는 지시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전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장비 작동 정상.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패드를 그림과 같이 색깔에 주의하여 밀착백에 붙여주십시오.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십시오. 전기 충격이 전달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접촉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십시오. 흉부압박 30회 시작.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CPR과 AED 사용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같이, together, 같이 사용돼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러진 환자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는데 119 신고하고 AED 좀 가져와줘. 알겠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자 호흡이 없어. 가슴 압박해야 되겠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셋넷 다섯 AED 여섯 가져왔습니다. 일곱 AED 좀 적용해줘.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석 중입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모두 물러나세요.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즉시 가슴 압박해주세요. 가슴 압박.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전기 충격 여섯. 버튼을 누르십시오. 전기 충격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모두 물러나세요. 전기 충격. 충격이 전달되었습니다. 자, 가슴 압박 해주세요. 즉시 가슴 자, 압박. 자, 힘이 들면 손을 바꿔서 가슴 압박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분 동안 가슴 압박을 진행할 텐데요. 2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분석하고 필요하면 전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어때요? AED랑 CPR 병행하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이 전체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CPR과 AED를 사용을 할 때 빈번히 일어나는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컴프레션 하실 때 이렇게 컴프레션 하시다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환자의 피부에서 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설정했던 정확한 위치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필요가 없는 곳을 누르는 바람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하실 때는 처음에 설정했던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내 손과 피부가 꼭 접촉이 되도록 한 가운데 컴프레션을 진행하시는 게 알맞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AED를 사용할 때는 자주 일어나는 실수라 하면은 환자가 쓰러진 곳이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AED에서 나오는 지시가 잘 안 들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샥을 줘야 될 때 그 타이밍을 넘겨버리면 결국 환자는 샥 전달을 못 받고 생존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ED 기계에서 나오는 지시, 사운드를 집중하세요. 소리에 집중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CPR과 AD 지금 성인 기준에 맞게 한번 배워봤는데요. 근데 과연 소아 그리고 영아들도 똑같이 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소아와 영아는 몸집도 작고 몸무게도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약한 압박과 약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의 어레스트의 대부분의 원인은 심근경색, MI 들어보셨죠? 심근경색인데 심장이 자체의 문제라서 생기는 어레스트가 대부분이지만 소아 같은 경우는 호흡이 문제라서 생기는 어레스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AD는 적용을 잘 하지 않아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적응증이 아니에요. 대부분 성인에게만 AD를 적용하는데 AD가 가까이 있어서 소아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 이렇게 앞뒤로 붙여서 하고 컴프레션 같은 경우도 성인은 5에서 6cm 이렇게 깍지를 껴서 한다면 소아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영아 같은 경우는 영아는 태어나서 한 달에서 한 2년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의 아기를 말하는데 영아기 때는 이렇게 트렁크를 이렇게 감싸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컴프레션을 해요. 또는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컴프레션을 합니다. 그리고 AD를 적용할 때는 소아 AD 기능이 있는 그 AD가 있고 없는 AD가 있어요. 그 없는 AD는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고 기능이 있는 AD는 주를 줄여서 소아 모드로 바꾼 다음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 119 신고를 할 때 여기 도저히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19 신고를 해서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려줘요? 그럴 때는 큰 랜드마크가 될 만한 큰 빌딩 또는 큰 공원 또는 큰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을 설명해 주시면 출동하는 대원들이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환자를 깨울 때 이렇게 흔들거나 고개를 흔들거나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자, 제 대답은 NO입니다. 어떤 2차 손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몸을 흔들거나 경추가 흔들릴 수 있는 머리를 흔드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를 깨울 때는 승모근 쪽을 위에서 아래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깨워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CPR은 Rescue Breath 그리고 Cardiac Compression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Rescue Breath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일반인들에게 Rescue Breath를 하라고 가르쳤더니 일반인 분들이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하시고 그래서 환자가 생존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레스큐 브레스를 하지 않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카디악 컴프레션만 하게 됩니다. 레스큐 브레스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을 하는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에 마우스 투 마우스로 접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입 주변에 뭐 침이라든지 묻어 있으면 위생상도 안 좋잖아요. 감염 관리 차원에서 또는 위생 차원에서 레스큐 브레스는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두 사람 이상이 있다면 컴프레션 하는 사람과 AED를 적용하는 사람 각각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혼자밖에 없다면은 AED가 있어도 컴프레션만 집중하세요. 컴프레션 하다가 만일 AED가 있더라도 이 기계를 적용하는 동안 컴프레션을 못하게 된다면 머리 쪽으로 가는 피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서바이벌 레이트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ED가 있더라도 혼자밖에 없다면 가슴 압박에만 집중하세요.
Thank you for listening, and I really hope that you were able to learn about and feel more comfortable with both CPR and AD. Thank you.